둘이 연애나 하고 그런 얘기 하세요. 저 옥수님 소리 지를 때 저도 소리 지를 때 와악 하면서 약간 공포 스릴러 영화 보는 느낌이었어요. 호러 영화. 안녕하세요. 나는 솔로 32기 5화 시청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 되고 가장 먼저 광수님이 옥수님 찾아가셔서 대화 신청하셨죠. 그렇죠. 정말 간단하게 비타민 주시고 간단하게 진짜 얼굴만 보러 왔어요 라는 느낌으로 잠깐 왔다 가셨죠. 네. 그러니까 옥수님이 자다께서 나오셔서 배려해 주신 느낌이 조금 네. 있었어요.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었죠. 네. 근데 상철님도 옥수님을 찾아가셨어요. 그쵸. 그 상철님이 그 데프콘님도 그렇고 그 패널분들 얘기하신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급해 보인다고. 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여기서 결혼할 상대를 찾겠습니다라는 의도도 뭐 가지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연애를 해봐야 결혼까지 가지 않을까요? 근데 상철님은 지금 이거 아침에도 너무 큰 고민을 가지고 오셨어요. 거리. 순천으로 옮기시고 지금 옥수님은 서울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상철님 같은 경우는 밤새 이 부분이 고민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연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긴 하거든요. 솔직히 거의 끝과 끝이 이렇게 끝인가요? 이렇게 끝일 거예요 아마.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는 않긴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이 안에서 이 사람이 장거리더라도 나를 만날 수 있게끔 어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아침에 상철님이 오셨을 때 옥수님이 나오자마자 그 말씀하셨어요. 준비가 덜 됐다. 우리 짧게 얘기하자.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오시니까 아무리 짧게 해보려고 해도 말씀하신 한 30분 정도 걸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 생각에는 옥수님이 아침에 지금 두 분을 만났어요. 광수님, 상철님. 제 생각에는 광수님한테 좀 더 마음이 기우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배려를 했잖아요. 준비가 덜 됐음을 이쪽도 인지하고 있었고 이쪽도 인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광수님이야 막 깨자마자 나오신 상황이었으니까 더 했겠지만 상철님은 막 깬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준비가 덜 됐어요 라고. 그래서 짧게 얘기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주제는 추후에 준비 다 끝나고도 어차피 모이실 거잖아. 그때 따로 불러서 얘기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상철님, 영철님, 광수님이 거실에 모이셔서 대화를 하셨는데 광수님이 먼저 상철님도 크게 변동은 없죠? 라는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이게 여기서 약간의 상철님이 또 기분이 나빴다라고 그 인터뷰가 나오시던데 대답을 안 하셨다, 회피하셨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광수님은 회피도 안 하셨고 그 대답을 피하시지도 않았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게 분위기가 제가 그 장면을 다시 봤어요. 광수님이 먼저 질문을 하셨어요 상철님한테. 근데 상철님이 다시 질문하시죠. 변동 없으시죠? 그러면서 중간에 다 영철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여기는 영자님, 언니 영자님이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그렇게 돼버리면 광수님이 대답할 기회가 없어져요. 왜냐면 영철님한테 토스하셨잖아요. 광수님의 의중이 궁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럼 광수님은 변동 없으시죠? 라고 이렇게 묻고 대답 듣고 영철님은 영자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이어갔으면 될 문제인데 상철님이 물어보시면서 꺾으셨잖아. 그러니까 직진 안 하고 이렇게 꺾으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광수님 입장에서는 영설님이 이미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저도 변동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해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대화였고 거기에서 광수님이 뭐 마음에 안 든다, 거슬린다, 대답을 회피했다 그리고 티가 난다고 하시는데 광수님은 아무런 티가 안 나요. 아무런 상철님한테 그런 관심이 없는데 그게 왜 그렇게 느껴졌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소위 말해서 질투일 수도 있어요. 같은 사람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근데 질투라고 하기에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없는 사실을 혼자 상상하고 있잖아요. 팩트와 다른 상황을 상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근데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솔직히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상철님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보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자격지심으로밖에 안 보여요. 근데
앞에 나중에 뒤에 또 이제 옥수님이랑 대화하시면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자기는 이 직종의 이 나이에 뭐 모두를 비교해 본 건 아니지만 5에서 10% 정도의 상위권에 있는 것 같다. 프라이드 셋이잖아요. 자기 본인 하는 일과 본인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들. 그리고 나사를 가겠다고 목표를 하고 미국 영주권을 신청을 해놨고 자기는 이게 착착착 뭔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계속 어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으신 거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이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는 게 어필이 될 정도면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한 게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광수님을 계속 나쁜 표현을 쓰면은 잡돌이를 하세요 스스로? 상대방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조차 모르는데 혼자서 스스로 그 사람을 싫어하고 계세요. 그냥 이유 없이. 이 싫어함이 왜 시작된 것 같으세요? 같은 사람을 보는 거 자체가 싫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옥수님은 상철님의 독점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걔 중에 그때 4대1 데이트를 4대1로 데이트를 나가셨을 때 옥수님과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광수님이셨겠죠? 그 광수님도 관심이 있어 보이니 상철님은 이미 몇 차례고 지금 소위 말해서 낚아채 가고 계세요. 그 광수님이 대화할 기회를 다 뺏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소개 이후에도 한번 그러셨어요. 근데 뒤에 뭐 그 랜덤으로 이제 데이트 하시잖아요. 그때 결국 상철님이랑 옥수님이랑 또 운명처럼 커플이 되신단 말이죠. 곧 그때 이제 어디 갈 건지 막 서로 정하고 있는 그 상황에 뒤늦게 나오신 광수님이 옥수님을 불렀더니 상철님이 또 치고 들어와요. 그거는 예의가 없는 일 아닐까? 기분이 나쁠 거면 광수님도 엄청나게 기분 나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광수님은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시지 않았어요. 옥수님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분이 나쁘다라는 식으로. 그냥 광수님은 단지 저렇게 길게 얘기하고 밖에 계속 앉아있는 옥수님을 보면서 걱정을 힘드실 것 같다. 그러니까 상철님에 대한 나쁨은 단지 그거 하나야. 너무 오래 같이 있다 보니 옥수님을 힘들게 하는 것 같다. 그거 하나 얘기하신 거 말고는 나쁘게 말씀하신 것도 없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낚아채 감에 2번. 그 어떻게 보면 그 흐름을 다 끊으셨잖아요. 2번. 2번 끊으셨고 그리고 그 첫인상 선택하실 때도 왜 그렇게 나가세요? 난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도 이해 안 돼요. 툭툭 치면서 나가시죠. 나가실 거죠. 그걸 왜 물어봐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상철님이 지금 왜 광수님한테 꽂혀가지고 이런지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같은 사람을 보고 있다라는 게 결론인 것 같은데 자기 예상 안에 있던 자기 했던 예상 안에는 옥순과 자기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방해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은가 봐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랜덤 데이트 나갔었을 때 유일하게 지금 가장 길게 나왔던 2분이 옥수님이랑 상철님이셨잖아요. 솔직히 옥수님 앞에서 광수님 왜 흉을 봐요? 거기서 옥수님이 그 얘기 하시죠. 상철님과 대화가 길어지니 다른 사람과의 대화할 기회를 우리가 뺏고 있는 거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차에 타시면서 편들어줬다 그래요. 이건 말이 안 돼. 이거 편든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자체에서 옥수님은 이거는 한 사람과의 대화가 너무 길어지니 다른 사람과 대화할 기회가 없어지는구나. 본인 스스로도 생각을 하셨을 거고 광수님에 대해서도 대화를 하고 싶은데 몇 번이고 대화를 못했구나. 다시 한번 깨달으셨던 것 뿐인 거거든요. 이게 편등을 말하려면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아니 뭐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 근데 상철님의 모든 전반적인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봤었을 때 되게 애 같아요. 자기 프라이드는 되게 큰데 피해의식이 너무 세요. 그 얘기도 하시죠. 보시기가 싫어요. 사람들과 말도 안 되는 신경전 같은 거 그런 게 너무 싫다고 하시거든요. 상철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타일일 거냐면 자기가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자기 아는 사람 둘이서 본인 안 들리게 대화를 해요. 그러면 상철님은 바로 생각할 거야. 저 사람들 내 욕하고 있을 거야. 팩트와 상관없이 자기 상상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가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다행히 예고편에 결국 광수님이랑 대화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정말 이 32기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연애 프로그램인데 이 속에서 상철님이 왜 광수님과의 이런 대립이 계속 나오는 건지. 이게 여자 하나를 두고 대립이 아니라 도대체 상철님은 광수님이 어디서 상처를 받은 걸까요? 아무리 제가 다시 봐도 그걸 이해 못 하겠거든요. 자기가 같이 나가시죠라고 말했는데 대꾸를 안 했다고 삐졌다고 상처를 받았다고.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나이가 30대 초반 아니야? 앞자리 3이잖아. 아니 그 정도고 자기도 그 정도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다면 사회생활이란 걸 해봤었을 텐데 사회생활이 이 정도면은 되고 있는지가 의문스러운.
진짜 혼자서 가만히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설계 뭐 연구만 하시는 건지 그런 직종이라서 사회화가 안 되신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왜 상처를 받아요? 자기가 호의를 베풀었고 먼저 말을 걸었다고요? 아니요, 상철님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호의와 뭐 말을 걸었어요? 그거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는 거 말고는 뭐. 저는 상철님이 그렇게 말하면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그 차에 그때 몇 화였죠? 2화였나 3화에서 담요 가지러 내려가서 상철님 만났을 때 상철님이 물어서 어디 가시냐? 차에 담요 가지러 간다. 그게 끝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느 부분에 어느 파트에서 어떻게 배알이 꼬이셔가지고 이렇게까지 광수님이 싫은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는. 근데 뭐 조금 더 상철님 입장에 생각을 해본다면 그거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여자를 다른 사람이 좋아하고 관심 갖는 것 자체가 싫은 거고,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길게 하고 있는 거는 나의 역량인 거고, 그 사람이 일찍이 이 사람을 안 찾아왔기 때문에 대화를 못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뺏는 걸 모르는 거죠. 왜냐?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먼저 쟁취하고, 이건 쟁취를 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지금. 맞아요, 배려할 필요는 없어요, 상대방 그 경쟁자를. 하지만 옥수님은 배려를 해야죠. 한 번 앉아서 그 자리에서 1시간 반씩 그 의자 불편하잖아요, 밖에 의자가. 근데 심지어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 과정이긴 하긴 하던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따뜻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바람도 불고 이러면. 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배려는 안 해요? 자기 할 말만 하잖아. 그러니까 뭐 영주권을, 시민권인가요? 영주권인가요? 그거 신청해놨다고 하고, 자기는 전 세계에 집을 한 채씩 사는 게 목표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 유명해지고 나사를 가야겠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고. 이 얘기가 지금 현 시점에서 옥수님이 듣고 싶은 말이었을까요? 너무 이게 이기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지. 거리적인 문제가 계속 걸려. 근데 본인은 자기의 꿈을 놓고 싶지 않아. 그럼 너가 내려와야 된다고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내려와서도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만큼 서포터즈해주고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해도 모자랄 판국에. 내 꿈은 이렇긴 하지만 너가 원한다면 나는 서울에 가서 애도 볼 수 있고 아직 거기까지도 갈 필요가 없는데 애를 놓으면 뭐 둘이 연애나 하고 그런 얘기 하세요. 왜 연애도 안 하고 있으면서 벌써부터 여자 그 진을 다 빼요. 진짜 옥수님 그 중간에 선택 전에 대화하시고 여자 숙소 들어가셔서 맥주 한 캔 따셨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나 같아도 벌컥벌컥 멀었을 것 같아요 진짜. 속 답답해가지고. 그리고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랜덤 데이트가 진짜 운명처럼 또 두 분이서 해요. 저 옥수님 소리 지를 때 저도 소리 지를 때 와악 하면서 떨어져야 되는데 붙었어 이러면서 진짜 제가 옥수님이 된 것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약간 공포 스릴러 영화 보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그 순간에. 그 해맑게 올라오시는 상철님의 표정을 보는데 호러 영화였어. 상철님은 옥수님 배려를 좀 하세요. 본인 얘기만 그만하고. 이거는 옥수님을 배려하고 있지 않아요. 본인이 쟁취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상대방이 지치면 쟁취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상대방이 싫다잖아. 상대방이 지금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걸 조차 캐치를 못한다? 그럼 상철님이 문제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광수님이 점수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왠지 남아있는 뒤에는 광수님이 엄청나게 옥수님 곁으로 치고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